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7일 월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쓰기입니다. 유난히 변덕스럽고 또 습도 높았던 시카고 날씨 이제 좀 정상으로 돌아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시카고 지역 다행히 큰 비 없이 지나가서 예정됐던 행사들은 다 잘 열렸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시카고 지역과 서버브 지역의 학생들 모두 백투스쿨 하게 됩니다. 이어서 각 대학들의 무브인도 시작이 되겠죠. 자, 이렇게 좀 한 차례 바쁜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일상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힘찬 월요일 응원하면서 온 시카고 뉴스 준비된 소식들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린 후에요. 이 발표 직후부터 헌법 위배 논란을 일으켰던 트럼프 행정부의 속지주의 폐지 행정명령이 지난 6월 30일 연방 대법원에 의해서 이 위헌이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었죠. 이에 다시 정부는 비자 발급이나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최근의 이민법과 관련된 소식들을 이 나우 이민의 김영원 변호사님을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토대로 설정했던 60일간의 협상 시한이 성과 없이 만료되고 있습니다. 체결 직후부터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예상대로 시한 내 협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압박으로 이란의 항복을 받아낼 계획이지만은 원하는 대로 11월 중간선거 전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서 60일간의 협상 기간에 돌입한 것은 지난 6월 18일입니다. 당시 미국 측 협상 대표였던 벤스 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서 협상의 시작을 선언했었습니다. 그로부터 60일째가 되는 날이 16일이죠. 자, 17일이 되면 이미 60일 협상 시한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8월 17일입니다. 이 뉴욕타임스는 60일 협상 데드라인은 사실상 끝났고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지구전으로 변모했다면서 이란전이 경제 전쟁으로 전환되고 미국의 새 전략은 과거의 전략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이란 강경파 수뇌부가 지난 6월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를 신뢰하지 않고 그동안 미국과의 무력 충돌 확대에 대해서 대비해 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란과 중동 당국자들은 이란 강경파의 시각에서 이 종전 양해각서는 더 큰 공격을 위해 시간을 벌려는 시도에 불과했다고 전했고요. 이들은 대화에 기대를 거는 대신 지난 2달간 확전 준비에 주력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헥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같은 한미 연합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 뿐더러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을 존중해온 국가에 대해 부적절하고 또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헥세스 장관에게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그들은 사양하겠다, no thanks라고 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타드 블렌치 법무장관이 백악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하겠다는 약속을 거부했습니다. 블렌치 장관은 어제 NBC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Meet the Press와의 인터뷰에서 이 백악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약속은 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법무장관도 그런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또 모든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것과 백악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하겠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특정 인물을 기소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일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어제 여론조사 업체 포컬 데이터와 함께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3% 이상이 지난해 1월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55%에 달했습니다. 물가와 생활비 문제에 관한 부정적인 평가는 64%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무당파 유권자의 약 70%가 트럼프 대통령의 물가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약 3분의 1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3.4%로 바이든 전 대통령 퇴임 당시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도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당파 유권자 가운데 3분의 2 이상, 또 공화당 지지층 중에서도 3분의 1 이상이 미국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25%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여론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전국위원회 회의에서 2028년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초기 경선주를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1월 22일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네바다, 뉴햄프셔, 뉴멕시코, 미시간, 버지니아로 이어지는 2028년 경선 일정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가장 먼저 경선을 치르는 것은 2024년과 동일합니다. 이번 경선 순서에서 주목할 점은 네바다와 이 미시간의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것입니다. 공화당의 경우는 아직 2028년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당 대선 후보 지명 절차위원회는 지난 1월 아이오와와 뉴햄프셔를 맨 앞쪽으로 두는 것을 포함해서 2024년과 동일한 일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립대학에서 지난 15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경찰은 대학 캠퍼스 기숙사 밖에서 총상을 입은 5명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1명은 위중한 상태, 4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대학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에 여러 명의 용의자가 연루돼 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화학연료 발전 확대를 부추겨서 거대한 신규 탄소 배출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가 건설하는 데이터 센터 60곳을 분석한 결과 이 시설들이 모두 가동되면 연간 무려 1억 15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미국 전력부문 전체 탄소 배출량의 약 7%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 허리케인 랄라가 이 하와이에 접근을 하면서 강풍과 폭우로 하와이 빅아일랜드의 주민 32%가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 AP통신은 하와이에서 가장 큰 섬인 빅아일랜드에 허리케인이 상륙한 것은 15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립허리케인센터는 강우로 생명을 위협하는 홍수 또는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아프리카 콩고 내 에볼라 사망자가 발병 선언 3개월 만에 2,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18년에서 20년 콩고 에볼라 유행 당시 사망자 수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 세계적으로는 2014년에서 16년 사이 서아프리카에서 발병한 에볼라 유행에서 확진자 28,600여 명, 사망자 11,300여 명이 발생한 것이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현재 민주콩고 에볼라 유행이 역대 최악의 에볼라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시카고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81주년 기념 광복절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오프닝 공연으로 시작이 된 행사에서 홍상우 총영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축사를 대독했고요. 허재훈 시카고 한인회장, 이성배 미 중서부 평화통일자문회의 시카고 지부회장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기념식에서는 자랑스러운 한인 공로상, 단체상, 감사패 등의 수여식이 있었고요. 박해달 전 한인 회장의 선창에 따라서 만세 삼창을 부르면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중부마켓 샴버그점이 오픈 2주년을 맞아 실시한 경품대잔치 추첨 행사가 지난 15일 토요일 오전에 중부시장 샴버그점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의 많은 인사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경품 추첨에서 대상은 데스플레인에 거주하는 리오니 단테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곳에 따라 흐리겠습니다. 최고 75도, 최저 66도. 화요일인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역시 일부 지역에 흐리고 또 내우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고 82도, 최저 68도. 수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역시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고 78도입니다. 현재 기온은 75도 보이고 있습니다. 발표 직후부터 헌법 위배 논란을 일으켰던 트럼프 행정부의 속지주의 폐지 행정명령이 지난 6월 30일 연방대법원에 의해서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돼 우현이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다시 정부는 비자 발급이나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는데요. 앞으로는 원정 출산이 의심되는 경우 아예 입국이 금지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국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17만 5천여 건 이상을 취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나우이민의 김영원 변호사님을 만나 뵙고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근 국무부에서 외국인 대상 비자 17만 5천여 건 이상을 취소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좀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은 기간을 좀 먼저 확정을 해야 되는데 발표한 내용은 올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란 뜻이었고요. 그러면은 1년 반 좀 넘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17만 5천 명의 비자를 취소시켰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아예 없었던 일인데 처음으로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이거는 바이든 마지막 해인 2024년 같은 경우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4만 명 정도 4만 개를 비자를 취소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제 생각에는 트럼프 취임하고 1년 반이 17만이니까 1년에 한 10만 개 정도 취소하는 스피드인 거고요. 2.5배 정도 더 취소한다는 얘기죠. 네, 그 비자 취소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범죄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의 경우 해당될 때 비자를 취소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략 어떤 경우에 이 비자 취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비자 취소의 기준은 우리가 영주권을 못 나오게 하거나 추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면 사실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범죄
그 외국인이 미국 방문 중에 사고를 쳐가지고 문제가 됐다. 그러면 비자 취소죠, 사실은요. 우리가 근데 청취자분들, 우리 일반적인 한국 분들이 아주 익스트림한 경우 빼고는 사실상 해당되는 범죄와 관련된 경우라는 것은 사실상 아마 DUI 정도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그 해당하는 사례가. 그런가 하면은 이전과 달리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찰리 커크에 대한 발언 이런 것으로 비자를 취소당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어요. 즉 공인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뭐 정치적 예. 암살, 폭력 사건을 옹호 또는 축하하는 글, 뭐 소셜 미디어에 올릴 수 있잖아요. 또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군요. 어떻습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실제로 이런 그런 걸 확인해가지고 저희 한인 동포분들이나 제 의뢰인이나 하여간 뭐 들어서 그런 사례를 알고 있지는 않고요. 아주 이례적인 경우를 그렇게 확인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원래 이제 지금 외국 나갔다가 미국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게 다 이제 소셜 미디어의 활동이나 이런 거를 이제 체크할 수 있다는 걸로 좀 바뀐 거니까 그때 만약에 이제 심사관이 직접 했든 아니면 무슨 AI 같은 게 돌렸든 그 뭔가 미국을 블레임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현재 정권에 맞는 어떤 의견을 제시한 거를 가지고 이제 타겟팅을 해가지고 비자를 캔슬했다는 것인데 저희가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 조심하시라고 말할 만큼 이게 흔한 일이라는 생각은 잘 안 들고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 SNS 검사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좀 예.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네. 이제 미국이 1년에 한 1,000만 개 조금 넘게 비자를 발행해요. 그러면은 1,000만 개를 발행한 비자 중에서 매년 4만 개 하다가 10만 개라고 하면 1%란 소리예요. 1,000만 개 중에 10만 개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100개를 발행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DUI가 걸렸든 아까 말씀하신 사유든 다른 범죄를 저질렀든 이제 비자를 캔슬하는 확률이 한 그 정도 된다. 그러니까 커먼하게 발생하는 일이라고 막 걱정할 정도는 아닌 거죠. 네, 그렇게 비유를 해주시니까 좀 피부에 와닿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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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원정 출산을 금지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안, 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 이게 그 속지주의 폐지 법안이 기각됐잖아요.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온 직후에 나온 이 또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그 연관성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예, 지난 6월 말에 그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첫 번째 행정명령이 속지주의 폐지 행정명령이었거든요. 그거를 1년 5개월 동안 심의를 하고 결론적으로 6대3으로 대통령에 반해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사람이라는 수정헌법 14조의 그 미국 국민에 되기 위한 요건을 그냥 다시 재확인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제일 첫 번째로 추구했던 정책이 막히니까 약간 이제 우회해서 추가적인 이제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이고요. 내용은 이제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학생 비자로 왔다가 불체가 됐거나 그런 경우에도 아이를 다 낳으면은 아이가 시민권이 없다는 걸 다툰 거고 그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특히 B2나 이스타 같은 방문 비자로 들어와서 만약에 그 아이를 낳고 바로 출국하거나 하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말하는 원정 출산인 경우에는 비자를 취소하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태어난 아이한테는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는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실 시민권 자체를 원정 출산이든 뭐 잠깐 왔던 사람이든 단기 비자 홀더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한테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냥 또 한 번 일종의 공언에 불과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크게 연방대법원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한 달 반 전에 안 된다고 한 거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그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솔직히 저희 꼭 한인분들 쪽 한참 한 10년 정도 전에 좀 잠깐 여기 와서 체류하다가 아기 낳고 들어가는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독수리 네. 여권 만드는 뭐 그런 말들이 솔직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인 사회도 과거에도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그 이스타 제도가 되면서 한국에는 이제
무비자로 들어오는 기간이 9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제 뭐 비행기를 탈 때 이미 만삭인 사람이면은 티가 나는 것이고 그 회복하고 나갈 기간이 안 되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2008년에 무비자 제도가 시작된 이후로는 그 우리나라 사람의 원정 출산은 거의 방문 비자 이스타로 들어오는 시나리오는 거의 거의 없거나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중국이나 특별히 이제 이번에 그 발표를 할 때 어디 나라에서 100 몇십 명이 들어오는 거를 발견해가지고 딱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부 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더 많이 활용하는 것들을 타겟팅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입국을 막는 쪽으로 아마 행정이 가겠죠. 그러니까 뭐 임신 여부를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사실 알 수가 없는 것인데 만약에 좀 만삭에 가까운 네. 상태에서 비행기를 탄다고 하면은 과거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당신 신분이 뭐고 뭐 비자가 뭐고 미국 들어가면 뭘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탈 때부터 입국 심사 단계에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비행기 내린 다음에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될 확률이 높아졌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 학생 비자나 기타 다른 E2 비자 이런 비자로 입국해서 자연스럽게 이곳에 계시는 동안 아이를 네. 출산하는 경우는 당연히 저는 있죠. 문제 안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지난 저희 인터뷰에서 우려했던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서류 미비자로 있다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고 영주권 네. 수속 중이었는데 공항에서 오버스테이를 이유로 해서 체포가 됐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네. 그 가운데 또 한국 국적자의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좀 이런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시는지요? 지금 이런 상태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뭐 지금은 제 생각에는 그 원래 해외여행 아닌 거는 국내는 아무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적어도 이번 강조가 된 직후인 현재로서는 청취자분 중에서 혹시 뭐 예를 들어서 시민권자의 자녀의 부모 자격으로 영주권 서류 넣고 지금 몇 달 기다리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당분간은 국내 여행을 하지 않으시기를 강력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최근에 가장 문의를 계속해서 많이 받으시는 부분이 그 학생 비자 이 4년 제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견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문의를 많이 받고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였고 또 어떤 문제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 20대 초반에 유학생들로 와서 이제 공부하시는 학사, 석사, 박사과정 분들은 거의 질문이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학생 비자라는 것이 이제 저희 이민사회 현실적으로 영주권이 오래 심사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간이 이를 때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학생 비자가 존재했었던 것이라서요. 만약에 비자가 영주권 신청서 485가 들어가기 전까지 유지가 안 되면은 출국하거나 아니면 뭐 불법 체류자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되는 예를 들어서 뭐 어학원 같은 학교라든지 그러면은 뭐 그 교육 과정 자체가 1년 아니면 아무리 길어야 뭐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 앞으로 본인이 예상되는 그 필요한 기간보다 학생 비자의 그 I-20 기간이 짧은 경우는 분명히 나중에 거절을 정해야 되다 보니까요. 뭐 지금 아직 제도가 한 달 정도 더 뒤부터 실시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들도 기상이 걸려서 본인 학교 학생들을 다른 교육과정으로 뭐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전학을 아예 뭐 추천하거나 학교마다 굉장히 다르게 그 액션을 취하는 바람에 이제 그 의뢰인분들 상황마다 저희한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많이 질문을 하시죠.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가장 바라는 거는 빨리 영주권 문호가 개방이 되고 진척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현재 기타 다른 그 합법적 이민의 어떤 프로세스는 어떻습니까? 예년과 비교할 때 뭐 특히 늦어지고 있다, 좀 당겨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는 좀 어떻습니까? 그런 진행 상황들은? 예, 어떻게 보면 좀 의외로 들으실 수 있는데, 최근에 전반적인 취업 이민의 그 프로세싱 타임은 살짝 줄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자 블루틴이라는 그 문호 발표가 매달 되는데, 대기 기간이 살짝 좀 진전이 있고,
또 사파로 접수를 할 수 있는 날짜도 좀 당겨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취업이민 1단계 하는 NC라는 절차도 과거보다 진행 시간이 한 3분의 1 정도 준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영주권 자체는 나쁘지가 않고요. 아마 제 추측은 그 여러 가지 이제 터프한 정책으로 인해서 이민 신청자 자체가 좀 줄어가지고, 그래서 그 합법 이민을 추진하신 분들 자체가 줄다 보니까 쿼터를 이제 좀 여유가 생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과 말씀 나누면서도 늘 변호사님 강조해 주시는 부분입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너무 민감하게 또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건가요? 뭐 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제 네. 느낌에는 한 3분의 2는 그렇고요. 한 3분의 1 정도는 실제로 위협이고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도 그 제가 하다못해 지금 트럼프 2기 2년 좀 있으면 다 되는데 쭉 관찰해 보면 본인들은 조금 더 강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현장에서나 그 실시를 할 때 그 정도의 강도로는 실제로 되지 않고 뭔가 조금 수렴해서 살짝 약한 형태로 이민 정책이 진행되는 것 같다. 이런 게 저의 솔직한 평가입니다. 자, 오늘도 최근에 이슈가 됐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다른 이슈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지만 네. 요즘 자주 뵙는데 네. 여러 정책들 나올 때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나우이민의 김영원 변호사님 만나 뵙습니다. 오늘 준비된 찬양은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입니다.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힘찬 월요일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